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의 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부타이 웰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상훈 지음, 움직이는 서재에서 출간한 직장인을 위한 와칭 수업입니다. 와칭이란 관찰자 효과를 통해 나의 모든 것, 즉 나의 감정, 나의 몸, 나의 지능, 나의 행동을 나와 분리시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와칭이라는 것,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을 마음의 공간 속에 띄워놓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그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와칭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라는 챕터, 세계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와칭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친숙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절반 정도가 아오모리현에서 나온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아오리 사과라고 부르는 품종이 있는데 바로 이 사과가 아오모리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1년 아오모리현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왔습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한 마을 전체 사과의 90%가 떨어졌죠. 마을 사람들은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 하지만 한 농부는 땅에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대신 아직 나무에 매달린 10%의 사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 있다니 참 대단한 사과야. 그런데 태풍에도 끄떡없이 버텨준 그 사과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성광처럼 빛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맞아, 저건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야. 농부는 합격 사과를 팔기 시작했고 입시를 앞두고 사람들은 10배의 가격을 주고 이 사과를 사갔습니다. 떨어진 사과만 바라보면 마음속에 절망스러운 생각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아직 붙어있는 사과를 바라보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실도 같이 밝아지죠. 내가 모든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속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내 생각이 달라지면 현실도 달라진다는 것이 와칭의 기본 원리입니다. 시야를 넓게 전체를 바라보면 시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간단한 사실을 까맣게 모를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닉 부이치치 이야기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요. 거꾸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나중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라 주파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더 끌어들이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점점 더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생각이 현실로 굳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방송국 초보 기자 시절, 그때는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모든 기사를 원고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빨간 볼펜을 집어들더니 대뜸 제가 쓴 원고지에 대각선으로 큰 X자를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영어식 기사야. 우리말 기사는 이렇게 안 써.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완전 헐이죠. 그런데 이런 영어식이라는 말을 한 걸 보니 아마도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거슬렸나 봅니다. 지금이야 원어민 수준의 기자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영어 잘하는 기자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촌티 줄줄 흐르고 어수룩해 보였던 제가 회사 영어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이 엘리트 의식 강했던 그 선배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배는 유난히도 저를 싫어했습니다. 다른 후배 기자들과는 반갑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 못 본 척 하곤 했죠. 아마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덕분에 몇 년 지나자 회사에서 인정받는 기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자 그 선배는 더욱 저를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쓴 기사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보고 베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베낀 것도 아니고 완전 엉터리로 베꼈어. 저로선 기가 막힐 일이었죠. 열심히 취재해 작성한 기사를 베낀 거라뇨.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할수록 그 선배는 저를 더욱 미워했고요. 악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할 때 공교롭게도 그 선배가 제 후임자로 워싱턴에 오게 되었어요. 보통 임무 교대 기간은 2주인데 그 선배는 무려 한 달 전에 왔죠. 저더러 앞당겨 한국에 돌아가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압박을 주면서 오자마자 딱 한다는 소리가 기가 찰 일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써봐. 방송은 내가 할 테니까. 세상에 힘든 일은 제가 뒤에서 다 하고 자신은 TV에 얼굴을 내밀고 생색을 내겠다뇨.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위계질서가 엄격한 기자사회였고 저 또한 소심한 성격이었기에 선배와 맞짱을 뜨진 못했죠. 저도 처음에는 저를 괴롭히는 그 선배를 똑같이 싫어하긴 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보기로 했죠. 그 선배가 나와는 잘 맞지 않았지만 회사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선배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어요. 그 선배에게서 제가 배울 점을 건져낼 수 있는지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우선 그동안 그 선배가 쓴 기사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받아들이기는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대체로 선배의 기사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쓴 기사였어요. 또한 방송으로 나갈 때 멘트 전달도 확실했죠. 방송 기자로서는 정말 배울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비판과 비난을 보내던 모습이 그 선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게 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선배들이 쓴 기사들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초보 시절 선배가 내 기사에 X자 표시를 했던 것은 과한 행동이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어쩌면 한글 표현보다 영어 표현에 더 익숙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걸 제쳐두고 영어 공부에 몰입해 있었거든요. 이후 저는 글쓰기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었고 그 노력이 쌓여 단지 기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책을 여러 권 집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남의 비난을 단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바라보면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반면 생각을 바꾸어
남의 비난 속에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진실의 알갱이들을 찾아내겠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장이 이루어지죠.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